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연휴 전에 이틀 장이 있는데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밀려 내려갔고 코스피가 대형주들이 견주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 양상입니다. 코스피가 1%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2차전지 반등 등으로 인해서 낙폭이 코스피보다 적습니다. 시장 흐름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10시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연휴를 앞두고의 마무리 전략, 연휴 이후의 전략인데 반도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뤄봤고요. 예, 2차 전지 관련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이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리포트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약했고요. 오늘은 또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나오는데 2차 전지 전망 및 시장 전체에 미칠 향후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관련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가 좀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금요일 기준 정확히는 매도는 아니고 리듀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리듀스라고 비중 축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이 에코프로 BM이 28만 원대 중후반 정도였는데요. 네. 어제 나왔던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이니까 말 그대로 팔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몇 달간 한두 달 정도 사이에 각 증권사별 목표 주가를 보면 에코프로 BM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30만 원이었어요. 네. 높게는 50만 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2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례적인 좀 공격적인 매도 리포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증권도 오늘 BM에 대해서 목표가는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 목표가는 좀 낮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리포트는 20만 원대 후반 정도가 아마 16만 원인가 예, 목표 주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가. 그래도 지금은 뭐 그렇게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내리는 그런 하우스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슈도 영향을 미쳤고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지금 전일 기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18만 위안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물 이상의 선물 가격도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좀 빠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로도 지금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15.1% 정도 지금 이번 3분기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전년 동기로도 지금 13.7% 정도 리튬 가격이 빠지고 있고 증감률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봐서는 지금 리튬 가격은 마이너스 증감률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판가가 빠질 거고 그리고 Q의 성장이 좀 나와야 되는데 7월 한 달 잠깐 청주 지역이 상당히 좋았던 스토리가 있지만 물량 자체로도 약간 8월 정도에 다시 주춤하면서 전반적인 물량 증가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의 하락세를 물량 증가로 메이크업을 못 해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일부 증권사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3분기에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지분 가치나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약 한 보수적으로 봐도 한 4조 원 정도는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머티리얼즈가 따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주사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시장에 관련된 주가가 빠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포드가 지금 CATL과 함께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LFP 관련된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을 잠정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다소 조금은 이제 중단 사태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양극재 업체가 에코프로 그룹이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또 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LLF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쪽의 3분기, 바클레이즈 쪽에서 3분기 테슬라에 관련된 출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나오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6월에서 8월 사이에 나왔던 출하량과 현재 9월 달에 나오는 테슬라의 물량 출하가 약 3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좀 주춤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부정적인 센티가 있다 보니까 단가도 빠지고 물량도 오르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격 조정이 조금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국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가 꽤 많이 주가가 올라왔죠. 그래서 10억 관련된 대주주 양도세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부 조금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은 연말 다가오기 전에 조금 줄이자 이런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가 또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또 급하게 줄이는 물량까지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 뭐죠? 신용이나 CFD 관련된 수급적인 물량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얹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뷰가 어떠신지 이제 추석 이후에 하반기에 모아가도 되는 국면인지 아니면 기간 전정 기다리는지 아니면 비중 축소해야 되는지요? 네. 지금 최근에 뭐 목표 주가들이 좀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주가가 꽤 많이 고점 대비 빠졌고요. 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진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의 네. 문제인데 일단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 성장은 연평균 30% 정도의 성장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분기 정도에는 기본 어떤 OEM사들이 새로운 모델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분기가 4분기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 주춤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규모 수주권이 좀 나올 수 있는 국면도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리튬 가격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톤당 뭐 18만 위안 정도까지 빠졌다 했는데 19만 위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러로 환산하면 한 28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알베말 같은 리튬을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BEP가 2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빠지면 사실 리튬 가격이 하방은 좀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1월물 선물 가격도 조금 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하방이 조금 남을 수 있다지만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크다. 그 상방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튀어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방에 대한 룸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본다면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리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좀 어느 정도 좀 스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를 찾으면서 4분기에 새로운 수주권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국면이고요. 그런 모멘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출하량의 이슈를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프랑스, 영국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다 내연기관차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길게 좀 끌고 가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30년까지 없애겠다 해놓고는 35년도까지 지금 또 약간 뒤로 미루면서 노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또 약간 정부 정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런 것들이 한국 업체에도 약간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조금 길어지면서 이런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결국은 뭐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좀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멈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일 리튬 가격이 조금씩 계속 빠지거든요. 이런 것들 좀 멈춰지면서 4분기 물량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불거질 때 이때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해결돼야 사실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냐보다는 사실 부장님 시각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재차 여쭤본 건데 지금 이제 급등 가능성보다는 좀 기간 조정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또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중립 이상 이 정도 해석해야 되겠죠.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빠지면서 비중 확대 구간으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결국은 성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뭐 결국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결국 성장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을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판가가 빠지면서 이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정도 빠지면 적어도 뭐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리바운딩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 정도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정 목표 주가는 좀 다르게 또 봐야 되겠죠. 올라갈 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부분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과매도 국면을 좀 접어든 건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삼성증권의 리포트는 중립 의견 그대로고요. 저희가 숫자를 다뤄야 되니까 3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목표가를 조금 낮췄네요. 2차 전지에 대한 팩트 체크 또 어쨌든 우리는 우리 출연자들, 게스트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니까요. 박근영 부장님 의견까지 들었고요. 이제 연휴 전에 사실은 조금 중립적인 구간으로 뭐 오르진 못하더라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안 밀리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죠? 어제는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가 밀려가면서 어렵습니다. 10월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연휴 전 이틀 남았고요. 사실 연휴 이후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30일 기준으로 지금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셧다운 때 조금 흔들렸던 시장은 셧다운 이후에 시간이 좀 끌린다고 할지라도 주가는 다 올라갔죠.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가들은 회복세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에서는 추석 전에, 그리고 이번 추석이 좀 상대적으로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좀 파는 것은 현금을 필요한 분들은 어제까지 팔아서 거의 다 현금화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셧다운이 될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신용등급 관련된 부분에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 경고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 4.56%까지 치솟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인가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악재 시그널이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중국 쪽에 헝다그룹 사태도 있으면서 지금 중국 쪽에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초완화적인 지금 정책을 계속 구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도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금 1,300원대 중반, 뭐 40매돈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디 노선이 아마 1,350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저항이 될 것인가 좀 봐야 되는데, 이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유가까지 지금 최근에 좀 9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하방 압력을, 시장에 굉장히 압력을 주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호재가 없고, 그리고 또 연휴를 앞두고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주는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현물보다는 선물 플레이를 하고 있고, 선물을 지금 팔면서 금융투자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현물 자체를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4만 계약 이상 판 상태에서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선물 매도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는 포지션에서는 하방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2,470 그리고 2,450 정도 수준에서는 아마 코스피의 1차 지지 라인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헝다그룹 관련된 사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정부가 빠르게 좀 대처를 한다면 아마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해결책이 좀 나오고 실마리가 좀 발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전망은 그래서 어쨌든 조정,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보십니까? 그 다음에 남은 4분기는 상승의 가능성이 한 번 더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지부진하다고 보시는지, 10월 전망 4분기 요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저는 한 2,450 정도 수준에서 코스피 지지를 1차적으로 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4분기 넘어가면 한 2,650 정도까지는 열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이후에 올라오는 EPS가 결국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결국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싫든 좋든 중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인바운드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상당히 지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면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쪽, 그리고 엔터 미디어까지도 그러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엔터사 같은 경우도 강력한 리바운드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 소비 관련된 섹터들이 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리바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어닝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미국의 파업 사태 때문에 국내 자동차와 부품업체들의 반사 이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좀 무난하게 4분기 이후에는 어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2,450 정도까지 코스피가 빠진다면 PER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까지 빠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히 높아진다는 국면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비중 확대의 기회를 볼 수 있겠고, 아마 코스피 1차 기준은 2,650 정도까지는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석 이후의 흐름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시황 얘기를 앞에 좀 많이 했고요.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 섹터 반도체를 꼽으셨군요. 반도체 이렇게 사실 뜨겁지는 않았는데 주가로 보면, 그죠? 네. 이슈는 많았고. 네.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어요. 지금 빠지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불어지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H백 관련된
오더 컷이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는 쪽에서 나온 외신 보도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엔비디아 H100 주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였다라고 이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에서 25% 정도 오더 컷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뒤에 따르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요. 24년 주문은 여전히 23년 대비 3배 수준이라고 클리브랜드 리서치가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줄인 게 포인트인지 내년에 3배라는 게 포인트인지 좀 알쏭달쏭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은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 중이라고 또 클리브랜드 리서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한 리포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외신을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좀 불안한데 아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부르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타임즈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H100은 아직도 매우가 인기가 높고 COWS 캐파 부족 때문에 리드 타임이 40주에서 50주까지 연장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COWOS라는 기술은 TSMC가 하고 있는 칩 온 웨이퍼 온 실리콘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관련된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술인데 이 캐파 부족 때문에 지금 H100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드 타임이 50주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AI 서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일부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인다 하더라도 AI 서버 구배는 지금 글로벌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더컷의 진위 여부는 역시 알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I가 워낙 시장에서 이제 핫했기 때문에 오더컷 가능성이 제기된 것만 보도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 내년 이익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을 걱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AI라든지 이와 관련된 반도체 쪽이 빠진다면 기회로 모색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폰 15 프로 관련된 발열 이슈입니다. 지금 A17 관련된 발열 문제가 TSMC 3나노의 수율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 A17 발열 문제가 TSMC 같은 경우는 핀팻 구조로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이게 수율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열이 문제가 된다면 이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로 눈을 돌려볼 수가 없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가 그래서 파운드리가 엄청난 계획을 한다 이것보다는 상당히 수율 면에서도 그리고 지금 TSMC의 어떤 기술력 대비해서 파운드리가 상당히 좀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 발열 문제가 본격화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전력 소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HBM 같은 경우도 GPU나 CPU 옆에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D램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결국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파운드리 3나노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HBM에서도 발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결국 열과 소비 전력을 줄이는 큰 변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부분에서 수율 문제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아지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들이 장비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근 1년여 만에 북미 쪽에서 HBM 아니고 일반 서버용 메모리 수주했다는 얘기도 오늘 아침 기사가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핫테마로 반도체 분석했고요. 주목해봐야 될 섹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붉어지고 있는 자동차 섹터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9월 15일 자정부터 빅3가 미국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링 차종부터 지금 생산 공장을 멈추었다 볼 수 있겠고 협상 초에 따라 확대할 계획으로 보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번 그 관련된 그 파업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환 자체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이슈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포드가 CATL가 지금 미시간주에서 지금 공장을 짓는 것을 잠정 중단한다, 철회한다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나오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왜냐하면 일자리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영국이든 미국이든 모두가 다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 빅3의 전기차 판매주 중은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드 등을 포함해서.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게 될 때 결국은 순수 전기차 업체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미국의 빅3의 파업은 결국은 현대 기아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부 일본 업체의 반사이익도 예상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파업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업 리스크로 인한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국면에 볼 수 있겠고, 그리고 3분기 업종 전반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이 현대기아는 좀 아쉽게도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 항상 피크아웃 논란에 시달렸어요. 근데 3분기도 좀 괜찮게 보이는 것이 최근에 미국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할부 금융을 일으키는 거죠. 이쪽이 3개월 연속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나오는데 결국 수요가 상당히 아직은 견조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고 부분도 현대기아가 지금 글로벌 재고 수준이 아직은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의 EV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미국의 빅3 파업 때문에 이러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마 완성차도 좀 좋아하는 국면인데요. 근데 이제 완성차보다는 주가 움직임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부품주들이 좀 움직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HL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현대차 계열의 부품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24년 하반기에 미국 신공장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의 수주 본격화라든지 인도 사공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물량 확대 모멘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차보다는 부품 업종들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품사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성차에 대한 이슈가 뭐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기본적으로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그리고 LG의 만도 같은 부품사들 중심으로 조금 더 손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노조가 요구하는 40% 임금비 인상안이 준하는 현지 공급망 임금비 인상이 있다면 결국은 국내 완성차도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완성차는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인데 미국 시장의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국내 완성차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중장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부품사 쪽으로 조금 더 눈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에서는 박근영 부장의 섹터 분석, 우리가 핫 섹터로는 반도체 분석했고요. 주목해 봐야 될 섹터는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는 완성차보다는 현대차 계열의 부품사를 말씀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